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말씀드리려나 하면은 가스 감지기하고 경보 설비 관련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화학물질 관리법상의 내용을 좀 다룰 거고요. 그리고 코샤 관련되는 내용 두 가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상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볼 텐데요. 실내 저장시설이죠. 실내 저장시설 관련되는 사고 예방 설비 기준에서 우리 금지 경보 설비에 대한 기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보시게 되면 기술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세부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술 기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액체나 기체 상태죠. 조건이. 그리고 유해화학 물질 부분들이 누출이에요. 누출이나 유출, 폭발,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서 금지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렇죠. 모든 곳에 설치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외사항을 좀 보게 되면요. 여기 담아 있죠. 예외사항으로. 첫 번째 뭐냐 하면, 영종 1종이죠. 영종 1종, 폭발 위험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폭 구조, 전기기계 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가스 감지 경보 설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영종 1종 장소가 되게 되면 우리 뭐 시설이 이렇게 있다라고 있다 하면 상부 매너리 있다라고 했을 때 유해화학물질 유전기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 이거죠. 영종 장소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또 일종 장소면 어떻게 되나요? 일종 간헐적으로. 그렇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주 계속 발생될 때마다 알람이 계속 방방방방 계속 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영종일종 장소에서 방폭 타입의 전기기구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죠. 방폭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조건이 엔더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치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 이때 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하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중복 업무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시만 전담하는 인력이 한해서 되어 있고, 그리고 CCTV에 관련되는 거죠. CCTV 등으로 감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금지 경보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예외 조건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금지 경보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세부사항을 좀 보도록 할까요? 세부사항 좀 보게 되면 일단은 금지 설비의 설치 장소하고 설치 개수예요. 개수. 첫 번째 보게 되면 저장시설 주위에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이죠. 체류하기 쉬운 장소예요. 여기에는 설비군 바닥면 둘레죠. 바닥면 둘레 10m마다 한 개 이상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직업시설이 있으면 여기 지금 바닥면 둘레가 되겠죠. 그렇죠? 네, 둘레. 뭐 A, B라고 하면 둘레는 어떻게 될까요? A 2개 플러스 2B 이것이 전체 둘레가 되겠죠. 그렇죠? 이 둘레를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10m마다 10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0m마다 한 개 이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뭐 1.2가 나온다 그러면 몇 개예요? 한 개가 아니고 2개 설치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예외사항이 하나 있죠. 방유복 안에 설치된 저장 탱크의 경우에는 해당 저장 탱크마다 하는 거예요. 방유복 안에 설치된 저장 탱크의 경우에는 탱크마다 한 개 이상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검지 및 경보 설비 검출부 있죠. 디텍터 부분, 센서 부분. 위치는 직업시설의 주위 상황, 시설의 높이 등 조건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 압축기, 밸브, 반응기, 그리고 배관 연결 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 설비의 주변 지역이에요. 주변 지역. 그렇죠? 그리고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그리고 파열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거기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고압 등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있죠. 예를 들면 뭐 반응 폭주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한다. 그리고 이상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이 아주 높다. 그렇죠? 위험성이 리스크가 높은 주요 설비 한다. 그 다음에 금지 및 경보 설비의 경보부 있죠. 알람부, 그리고 램프 점등, 그리고 관계자가 어떻게 하는 것, 상지하는 곳 있죠. 상주하는 곳.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 경보가 울린 후에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여야 되는 거예요. 아주 멀리 원격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여기에 뭐 직업시설이 이렇게 있어요. 직업시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가스가 리크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센스는 당연히 이쪽에 이제 있겠죠. 센서부는 즉 디텍터 현장에 로컬에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격지에서 원격지 컨트롤룸이라고 본다면요. 컨트롤룸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서 데이터 쭉 가지고 이제 왔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경보가 울리게 되면 당연히 상주하는 직원이 이 경보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들을 수 있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멀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멀리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조치할 수 있는 푸시 버튼이 있다. 거리가 200m다. 뛰어가다가 사고는 확대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금지 경보 설비 설치 기준은 우리 산업 표준화법 있죠. 케이스 산업 표준 그리고 국내 또는 국외의 공인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디냐면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내 저장이죠. 네, 실내 저장.
실내 저장 시설에 마찬가지 기술 기준과 세부 기준이 이렇게 있죠. 기술 기준 보게 되면 마찬가지 액체 기체, 그리고 영종 1종 관련되는 곳에 방폭 전기기구 사용하는 곳은 가스 감지 경보 설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동일하죠. 실내 저장하고, 그 다음에 금지 경보 마찬가지. 또 곤란한 경우, 설치가 곤란한 경우 감시, 그리고 CCTV 등 감시 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마찬가지 모니터링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세부 기준 보게 되면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바닥면 둘레 기준 20m마다요. 20m마다. 네, 20m마다. 설비군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둘레는 EA 플러스 EB가 될 것이고 나누기 20m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2.3이 나왔다 그러면 몇 개를 하라는 거죠? 3개를 설치하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검출부의 설치 위치 마찬가지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 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 설비의 주변 지역 설치하라는 것. 그 다음에 저장 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판열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온고압 등으로 인해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네 번째, 그 밖의 설비 이상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금지 및 경보 설비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전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서 경보가 울린 후에 각종 조치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되겠죠. 설명드린 것처럼 원거리에 원격지에 있으면 조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KS 산업 표준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샤 가이드 부분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코샤 가이드 부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인화성 가스 누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인화성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가 있고요. 그리고 독성 톡식한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 부분이 있어요. 인화성 가스 관련되는 것, 독성 가스 관련되는 것.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인화성 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준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는데 별표 1에 인화성 액체 중에서 인화점이 35도 이하인 물질의 전기예요. 그리고 인화성 가스예요. 인화성 가스. 여기서 인화성 가스라는 것은 폭발한계 농도 한계 있죠. LEL 14%, 13% 이하 또는이에요. 또는 상한과 하한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엔더 조건이죠. 1기압에서 몇 도씨? 20도씨에서 가스 상태의 물질, 이것도 인화성 가스로 본다. 그렇죠? 다만 또 예외 사항들이 다만 하나 있어요. 다만 인화점 3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고 9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93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인화점 이상에서 운전하는 경우 마찬가지 인화성 가스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볼 수가 있고요. 독성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 같은 경우에 독성 물질을 누출 감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농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벙벙 알람 울리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독성 물질에 대한 기준은 마찬가지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사항에서 별표 1의 7에서 정하는 급성 독성 물질로서 대기 중에서 기체, 전기, 흉, 미스트 등의 상태인 것, 이것을 우리는 독성 물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용 기준을 볼 수가 있고요. 설치 장소는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누출 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 장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펌프의 압축기 등
이송에 따른 가압 발생 장소죠. 이송에 따른 가압 발생 장소. 두 번째는 기화기 그리고 충진 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누출 우려 장소. 세 번째는 현저한 발열 반응이에요. 그리고 부차적인 2차 반응, 가능성이 높은 7가지의 반응 설비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암모니아 2차 개질로, 그리고 에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 수첨탑,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 그리고 산소 또는 공기와 반응기,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이클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 수첨탑 반응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석유정제 중류 직접 수첨 탈황 반응기 및 수소화 분해 반응기 볼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 중화기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메탄올 합성 반응기, 합성 반응탑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7가지 외에 공과합에 의해서 이상운전으로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것 포함하는 거예요. 과압의 우려가 있는 장소죠. 장소에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저장시설이 있죠. 탱크류 같은 것들, 저장시설, 옥내 저장시설, 옥외 저장시설, 주로 대량의 이제 저장 공간이죠. 그래서 대량 노출의 위험이 있는 장소 설치해야 된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비중에 따라서 누출 물질의 체류 우려가 높은 장소가 있죠.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대량 누출은 아니지만 주요 장치라든지 배관이라든지 밸브라든지 배관, 그리고 부속 설비의 연결부 있죠. 플랜저라든지 가스켓 종류 이런 쪽에서 소량 누설되는 거예요. 소량 누설 되어서 공기 비중에 따라 체류 가능한 다음의 장소예요. 2가지 장소. 그래서 건축물에 이제 밖에 설치되는 것,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밖에 같은 경우에는 풍량, 풍속,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해서 가스 체류가 쉬운 장소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내부 같은 경우에는 비중에 따라서 공기가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하부에, 그렇죠? 가벼운 경우에는 환기구, 배기구 부근이라든지 건축물 내의 상부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폭발장소 내에 설치된 저만이 존재하는 변전실이라든지 배전반실, 제어실 등 건축물의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마찬가지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데요. 저만이 존재하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가열로, 보일러 등의 설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배치 기준을 한번 볼게요. 배치 기준. 배치 기준은 기본적으로 누출 우려가 높은 인접된 곳에 1개소 이상 설치를 한다. 어느 곳에 하느냐 하면 가압 발생 장소, 그리고 누출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개 이상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발열 반응이라든지 부차적인 2차 반응 가능성이 높은 설비가 우리가 있었죠. 몇 가지가 있었나요? 7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7가지 설비에는 바닥면 둘레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둘레 기준으로 10m마다 1개 비율로 계산한 수다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있죠. 그것은 설비군이에요.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기준에서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죠. 이렇게 설비군이 있으면 AB, 그렇죠? 둘레는 EA 플러스 EB 나누기 20m마다 한다. 3.2가 나오면 4개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풍량, 풍속,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해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의 설비군 둘레 10m마다 그렇죠? 10m마다 한 개 이상 비율로 계산한 수를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경우죠. 이제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경우, 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비중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에는 건축물 내부에 한 개 이상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건축물 내에 설치된 저마원이 존재하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건축물 내부 마찬가지 건축물 내부이죠. 그래서 한 개 이상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면 둘레 20m마다 한 개 이상 비율로 계산한 수를 하는 경우에는 폭발 위험 장소에 저마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가열로 보일러 등의 설비 있죠. 거기에는 적용을 어떻게 한다? 20m마다 바닥면 둘레 기준 20m마다 한 개 이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비가 2층 이상의 구조물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바닥에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에는 그 설비군에 대해서 각 층별로 카운팅을 한다는 거예요. 층별로 해서 각각 계산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보 설정 같은 부분을 보죠. 설정에서 보시게 되면은 1차 경보는 어떻게 되나요? 1차 경보는 폭발한 게 25% 이하, 2차 경보는 어떻게 돼요? 하이하이는 폭발한 게 30% 이하에서 경보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좀 부연 설명드린다면 우리 이렇게 온도 그리고 농도 있죠. 그래서 LEL이 이렇게 있으면 LEL의 25% 여기서 하이 알람 그렇죠? 50%에 되게 되면 하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LE에 도달하게 되면 리스크가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구간이 폭발존이죠. 폭발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보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톡식 관련되는 것 있죠. 독성 관련되는 것. 독성 관련되는 부분이 경보 설정하는 경우에 어떤 기준을 따르냐 하면 이렇게 독성 가스 노출 지금 기본적으로 가나다라 순서대로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우선하는 것이 우리 산업위생학회 ERPC2를 기준으로 해요. 없으면 두 번째 AGL2 그리고 데이터 값이 없으면 PH2 그래도 없으면 IDLH 수치의 10% 그렇죠? IDLH 수치조차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급성 흡입 독성값 따지고 그리고 급성 경구 독성값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급성 흡입 독성 값의 경우에는 교부에는 LC50 데이터들이 있죠. 우리가 MSDS 자료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 LC50 값에 0.1%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30분 노출에 대한 값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LD 급성 독성 같은 경우에는 0.01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이고요. LDLO 같은 경우에는 0.1%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될 때 단위 환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위 환산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 보시면 1ml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단위 환산을 이렇게 1000mg per 큐빅 미터로 해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환해서 적용을 합니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LD50이나 LD50의 단위인 경우에는
우리 성인 체중 30kg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팩트로. 그리고 호흡률 관련되는 것, 20분 호흡률 따지는 것, 0.4 큐빅미터를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주요사항이니까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관련되는 가스 감지기, 인화성 관련되는 것, 그리고 독성에 대한 것들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법령 간의 가이드 내지는 법령 간에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시고요. 다음번에는 후속 자료 준비해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